다음 얘기로 이제 집필을 했으니까 이제 심사를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심사와 관련해서 뭐 예비 심사나 본 심사 이 과정에서 좀 있었던 주로 이제 좀 힘들었던 일과 관련돼도 그렇죠. 좋고요. 아니면 좀 훈훈했던 일도 좋고, 또 하나 이제 심사를 받을 때 사실 많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심사잖아요, 심사. 그러니까 그렇죠, 심사죠. 네, 심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피심사자 입장에서 유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학교마다도 조금씩 다르고 선생님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얘기도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크게 예비 심사라고 할 만한 게 이제 고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8월, 2월 말에 이제 예비 발표를 하고 그 다음 학기 본심, 그 다음에 이제 4월이나 5월 아니면 11월 이쯤에 이제 본심사를 봤는데, 예비심사 과정에서 힘든 거 앞에서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서 이제 주제를 바꾸게 되고 그런 과정인데, 이제 그 바꾼 주제로 예비 발표를 할 때는 이제 크게 어렵게 느껴진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다를 테지만 그냥 폐쇄적으로 그냥 써진 글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후배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후배들 발표를 잘 안 하는 거. 그 저는 좀 약간 항상 불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인들도 바쁘고 사정이 있겠지만 이유는 그런 거죠. 이제 연구자다. 그거를 평생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계속 한다고 하면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이제 공부를 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써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그걸 이제 논문으로 써서 심사를 받고 이제 그거의 반복이잖아요. 연속.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 얘기를 남에게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말로 하는 게 됐든 아니면 글로 쓰는 게 됐든. 그래서 글쓰기 연습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희는 이제 보통 그냥 출력해 가서 글로 발표를 하고 사람들이 듣거나 예비 발표할 때 아니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저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엄청 무슨 스티브 잡스처럼 말을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스터디를 할 때나 아니면 예비 발표 같은 걸 할 때도 써온 걸 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읽는 사람이.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읽는 건 문맥이 아니면 다 할 수 있다. 그냥 거기 와서 너는 그냥 앉아있고 사람들이 읽어도 읽을 수 있다. 그걸 굳이 소리내서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거를 잘 요약을 해서 설명해서 내 말로 풀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잘 안 되는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내가 스터디에서 발제하든 아니면 수업에서 발표하든 간에 그냥 써간 글 읽는 식으로만 하지 말고 좀 바꿔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예비 발표할 때도 이제 저는 가능하면은 주제 자체가 분야도 마이너한데 주제는 더 마이너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이제 전제를 한 거죠. 전혀 지식이 없을 거다. 그때는 이제 국어 전공 그렇죠. 선생님들 다 모이는 거죠. 가 훨씬 많으니까 국어사는 정말 없고, 그래서 슬라이드 만들 때도 이제 조금이라도 모를 것 같은 거는 다 설명을 붙이고, 이제 그 화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정보는 이제 말로 하고, 원고도 같이 나가니까 그 원고에는 일단 최대한 다 써놓고 그냥 논문 초고처럼 해놓고 그걸 압축하되 이제 화면만 보고 알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만들고, 이제 부족한 정보는 이제 말로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듣고 좌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큰 문제 없이 끝났고, 그 본심사에서는 본심사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지도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지도 교수님이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주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심사 과정에서 본심사 보기 전에
지도 교수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제출을 했잖아요. 네. 원고를. 그 선생님들한테 원고를 드리고 본심사를 보기 전까지 그 제출한 거에서 본심사 보기 전까지 네가 바꾼 거,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 핵심적으로 바뀌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A 한 장 정도로 정리를 해와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심사 들어가서 이제 그걸 먼저 드리고 네, 뭐 심사 과정에서 제가 먼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고쳤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이제 저는 되게 좀 고마움을 느꼈던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하신 게 그 제가 기술한 내용을 좀 잘못 이해하셨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좀 약간 디펜스를 해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되게 고마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나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심사위원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그 다른 선생님들께서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이제 정말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신다.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이제 지도 교수님이 디펜스를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결국엔 디펜스는 피심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허연 선생님께서 그런 거 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반박, 그러니까 뭐 통관 연구회나 이제 말터에서 이제 허연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의견을 주고받다 하는 거 보면 허연 선생님께서 참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또 자신의 의견을 또 디펜스를 하더라고요. 또 혹시 뭐 그런 뭐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지 마요. 아니요, 위로와 배려의 아이콘. 허연 선생님 위로와 아니, 또 배려의 아이콘. 환희 쌤이 그런 뭐 심사 때 없다고 하더라도 이 들으시는 분들은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혹시 뭐 신경 써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난번 말터 때도 제가 이제 뭐 이런 것도 보는 게 어땠는지 뭐 다른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질문 왜 하세요? 라고 이제 답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아주 기분 나쁘지 않게 이게 잘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그것 그 중에 또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서 잘못된 예 중에 하나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쵸.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 반영은. 더 안 좋은 거죠. 맞아. 제일 별로 네,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황희 선생님이 하신다고 하는 게 그 중간 지점 네. 기분 나쁘게 안 하면서 이제 또 자기 디펜스를 자기 네. 의견을 이제, 말하고. 네. 맞아요. 그것도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스터디 같은 거를 그러니까 후배들 보면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독고다이로 혼자서 공부하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네. 그런 스타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잘 맞고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여럿이서 하는 것도 경험을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배운 게 많고 그래서 내 의견하고 다른 경우에 저도 석사 때는 제가 되게 잘난 줄 알고 막 이제 잘 모르면서 막 그런 통사론이나 막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제 생각을 얘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배운 게 많은데 근데 이제 점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찬영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은 어쨌거나 뭐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텍스트든지 아니면 내가 쓴 논문이든지를 간에 읽어보고 어쨌든 생각을 했으니까 의문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아주 생각을 잘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이제 방어만 한다고 저는 주로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이 왜 그런 질문을 질문의 했느냐. 의도를 항상 맞기 때문에. 저는 대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상대방이 왜 그런 질문을 무월이기 때문에. 무리가. 그런 성경급의. 성경. 가라사대. 아니 저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하신 얘기 중에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연구는 연구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연구도 사람이 하는 거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들어주고 그쵸.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내 의견을 지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약간 개인적인 인맥으로 해야 돼. 코팀 인용해줘 이런 거 아니고 이거 내가 한 거 같은데? 선생님 그것도 되게 웃기네요. 그런 거 아니고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제 내 생각을 이해시키는 거잖아요. 그 태도가 너무 약간 거만하거나 그렇죠. 좀 너무 약간 너무 강직하면. 예, 방어적 공격성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너무 내 생각을 지키려는 생각에서 맞아. 다른 사람 너무 밀어내면 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말이 너무 되게 이제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 게 결국 연구도 사람이 하는 거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그쵸. 그쵸. 건데 섬에서 혼자 이야기해봤자. 어차피 논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실 맞죠. 그게 맞긴 맞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뭐 논쟁이라고 하고 디펜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긴 하지만 사실 그래도 그런 토론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서로 그쵸. 이렇게 척을 지겠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나 뭐 인상 뭐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반영이 충분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좀 반대로 아까는 이제 우리가 논문 심사에서 디펜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럼 논문 심사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일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벌어져요. 그쵸. 아예 안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이제 또 많은 이제 후배들이 많이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 받아들이면 논문을 새로 써야 된다거나. 이건 또 그것도 그쵸. 맞아요. 학술지 논문과도 많이 통하죠. 불안하지 않아요. 많이 통하죠. 일단 학술지 논문은 뭐 학술지 논문 그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맨 처음 경험인 거잖아요. 맞아요. 심사 그렇죠. 석사 논문이 처음이니까. 심사평을 받아서 이걸 적절히 조화시키는 과정. 그래서 허인영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런 건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저는 석사 논문 관련해서는 제 생각을 바꿔야 될 정도로 그런 강한 뭐 의견을 주신 분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제 생각을 가능하면은 있는 대로 다 썼는데 나중에 그 뭐 그냥 소논문 심사랑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 제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그 논문이 실리더라도 이사 ABC라는 심사자가 얘기한 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걸 다 받아들이면 내 논문을 아예 처음부터 쓸 필요가 없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그렇죠.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확고하고 그거를 논문을 썼다면 핵심 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핵심 가장 고갱이가 되는 생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정말로 뭐 옳은 거라면은 그게 실리지 않겠죠. 그 논문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격이 내가 내 생각이 옳은데 이런 얘기를 했다. 되게 치명적인 얘기를 했다. 근데 그게 자세히 보면은 그분이 내 주장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쓴 거 자체가 오해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쓴 글의 어떤 부분이 이 사람이 어디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고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부분을 내가 약간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읽으면 사를 시키고 읽으면 근데 이게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그것대로 본문을 수정하고 사소한 것들은 뭐 각주에 반영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석사 논문에서 제 논문에 좀 핵심적인 그런 공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또 사례 중에 그 심사위원 선생님 한 분께서 자기 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논문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봤었어요. 학위 논문에서요? 예, 학위 논문에서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간혹 계셔서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를 극단적인 분이시는 해서 극단적인 분이시긴 합니다. 극단적인 분이시긴 한데
아니 김민국 선생님 극단적인 예를 제시하는 거죠. 예. 아니 재미로 위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가면은 본인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의외로 완고하신 분들도 좀. 만약에 김민국 그쵸. 선생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저 같으면은 뭐 끔찍한데요. 정말 끔찍한데 정말로 이제 모르겠네요. 진짜 어떻게 했는지. 물론 이제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네, 그분의 의견을 따르고 어차피 이제 논문이니까 일종의 논문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저작물을 남기는 작업인 동시에 이제 학위 과정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 타협을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최대한 이제 논문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수용을 하고 만약에 정말 이게 논문의 큰 흐름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일단 도장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학문적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팁 아닌 팁인데 뭐 심사위원 선생님이 정해지면 참고문헌에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의 논문을 추가를 하는 것도 뭐 팁이라면 팁. 의외로 심사위원 선생님들 뒤에를 봐요 이렇게. 참고문헌 많이들 보시죠. 네, 참고도 많이 보죠. 많이들 보시죠. 제일 편하게 보는 게 뭐 초록 참고문헌 이거. 맞아요. 바로 봅니다. 바로. 제가 또 그걸 또 아예 모르고 저희 학교 선생님이 한 번도 안 들어가겠어요.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네. 지조 교수님 거 안 썼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그때는 그냥 저는 그래도 하나 있는 책. 그때 그냥 이제 그 철저하게 배운 거죠. 그냥 그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것만 넣어야 된다. 그거 맞죠. 예.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칙이지. 그렇게 해요. 근데 또 맞아요. 참고문헌이니까 직접 그러니까 내각주가 안 들어가 있더라도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 건 충분히. 아니 원래 원칙은 이제 인용된 것만 넣는 건데 근데 이제 일종의 그래서 각주에 이제 각주에다가 일부 이렇게 맞아요. 넣는 각주에 사- 넣던가 선행연구에 넣던가 넣는 사람도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뭐 나쁜 걸 가르쳐 드리고 이런 걸 잘 배워갑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모르고 나중에 이제 연구실 똑똑하고 들이려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 구에.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러니까 그런 관례적인 거 말고도 그 나중에 뭐 소논문 같은 거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인용할 곳은 없는 선행 연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빡빡하게 딱 내가 인용 표시가 있는 것만 넣을 필요는 없고 정말로 중요한 논조라고 생각되면 뭐 넣어. 그죠, 그러니까 넣어도 되는 거죠. 저도 좀뭐 근데 얘기 그게 나오니까. 되게 말이 많던데 원칙으로 하자면은 넣으면 안 된다고 원칙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면 네. 어떻게든 맞아요. 뭐 억지로라도 인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맞아요. 각주를 넣어서 외각주에다가 그냥 그리고 그거 비슷하게 어떤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인용이 안 될 리가 없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 충분히 있을 것 정말 같습니다. 네, 영향은 저도- 정말 많이 끼쳤는데. 저도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분들의 생각은 또 그러신가 봐요. 연구 대상이 다르니까. 통연에서 임동훈 선생님께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신 걸 들은 게 본문에 안 나왔는데 뒤에 참고 문헌에 있는 거 너무 이상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상한 그런가 보다. 거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긴 하세요. 그런가 네. 보다 했었죠 그때는. 원칙은 네, 원칙은 인용을 안 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 질문 시간인데 이 석사 과정이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저의 역할인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좀 모아봤어요. 이제 석사 과정의 입장에서 또 얼추 뭐 얘기가 된 것도 있는데. 그쵸. 거기에서 또 네. 석사 과정 입장에서 석사 논문을 써야 되는 사람이 막상 궁금한 게 많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질문 받은 것들 중에서 사실 이전에 이야기가 나온 게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몇 개가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런 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석사 논문을 쓰는 동안 그 학기 동안
일상생활의 패턴이 어떤지. 그러니까 평소에 뭘 하고 근데 살고.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저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저는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석사 논문 쓰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그 전까지는 야행성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아니야? 네, 아니더라고요. 오. 석사 논문 쓸 때 제가 아침형 느꼈는데 인간이었어요? 아침형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가 떠 있을 때 자면은 피로가 절대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게 아침형 인간까지는 아니어도 야행성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막 12시 그러니까 막 12시부터 뭐 해가지고 뭐 아침 8시까지 뭐 하고 뭐 자고 뭐 이렇게 하니까 피로가 전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잘 시간 자고 일어날 시간 일어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개운하게 컨디션이 훨씬 더 잘 돌아오더라고요.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뭐 수업을 따로 들었는지 아니면 논문을 어디서 썼는지 같은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집에서 일단 썼고요. 예, 음. 저는 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썼고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그 제가 집에서만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기를 시키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저는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부모님이랑 같이 제가 홍제천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를 같이 이렇게 어차피 운동하시느라고 걸으니까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약간 리프레시를 리프레싱을 했어요. 하고. 네, 저녁마다. 저도 이 그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소는 그냥 거의 철저하게 연구실에서만 썼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그냥 그때 끝난 거야. 그리고 완전하게 야행성으로 살았고 뭐 오후 한 3, 4시쯤 가서 새벽까지 쓰다가 왜냐면 그때 새벽이쯤 돼야 이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죠. 밤이 되면 그때 많이 쓰다가 그래서 건강관리를 진짜 못했어요. 그리고 3시에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고 자고 운동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살이 엄청 건강하지 않게 많이 쪘는데 대신에 또 아까 이준현 선생님이랑은 스타일이 또 완전 달랐던 게 저는 수업도 한 개 듣고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일상적인 패턴을 계속 가져가려고 했어요. 일도 거의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석사 때 하던 거를. 그러니까 물론 뭐 거절을 못해서 계속 한 것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조금 더 맞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석사 논문 이제 쓴다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를 딱히 시도도 하지 않았거니와 저는 그냥 이렇게 원래 루틴대로 가면서 틈틈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썼던 게 조금 저한테 맞았던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네. 두 분은 네. 허인영 선생님 어떻게? 저도 그 석사 논문 쓸 때는 집에서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정된 장소가 하나 있는 게 네. 집이든 아니면 연구실이든 열람실이든 어디 한 군데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게 좀 약간 스스로가 그 쓰는 패턴에 그 일정한 리듬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러니까 박사 논문 쓴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깎아내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 스스로를 건강일 수도 있고 뭐 육체적 건강일 수도 있고 정신적 건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 그게 어느 정도 소모가 되면서 논문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운동도 하면서 그런 거 보전하면서 논문을 잘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쓰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10시간씩 막 앉아가지고 하고 그런 게 그게 싫은데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잦아지게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상 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철현 선생님이 오히려 일상 유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정말 논문을 쓰다 보면 거기에 이제 혼자 매몰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상이라도 유지를 해야 좀 거기서 벗어나는데 그래서 뭐 지금 한중현회가 있는 안예리 선생 같은 경우는 석사 논문 쓸 때 일부러 외국어 학원을 끊었대요. 일부러 네, 일부러 학교 나와서 연구실에 앉아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일정 그 패턴을 시간 만들려고. 루틴을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예리 선생이 정말 이제 그 연구와 일상 루틴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이제 만들어 놓고 지킨 거예요. 네, 루틴을 지킬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석사 논문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그렇게 뭘 하나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선배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미 석사 논문 제출할 때 6학기였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시간을 더 내서 청강을 해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못했고 그냥 빨리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선배들 중에 이제 한 과목 수업을 듣거나 이랬던 분들도 있는데 그게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렇게 수업을 듣고 하면은 좀 약간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 전북대에 계신 모 선생님이 이제 박사 논문 쓰는 동안에 뭐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였는지 냉정과 열정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 영화를 되게 여러 번 엄청 많이 돌려봤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아 그냥 근데 돌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문 쓰다가 틈틈이 보면서 계속 여러 번 봤다 똑같은 거를. 근데 그게 오.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뭐 그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고독한 미식가라는 일본 드라마 아, 예, 좋아요. 알고 있어요. 예, 저 좋아해요. 어. 고로상. 고로상. 음악.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되게 그냥 틀어놓고 예. 제 할 일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아, 저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내용에 신경 안 써도 돼. 그쵸. 너무 또 새로운 걸 보면 또 내용이 보이니까. 소리인 거죠? 아니 그 고독한 배경. 미식가는 내용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화면이나 이런 그다음에 먹는 소리 뭐 여기에만 그냥 그냥 배경인 거네요. 네. 진짜. BGM이기도 예. 하고 이제 파이트. 그냥 네. 보다가 이렇게 잠깐 한 몇 초 정도 화면을 보기도 하고 아, 근데 저도 있네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데 석사논문 때 시작해서 그러니까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때는 좀 집중해서 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그 하나 또 그걸 듣는데 이게 저는 뭐 틀어놓고는 또 논문은 못 써서 항상 아직까지 듣는 게 클래식인데 바흐 무반주 첼로를 그냥 내내 듣거나 아니 그래서 첼로 그 잘하는 게 아니라 신경 안 쓸 수 있는 음악인 거죠. 어릴 때 집에서 듣던 그거랑 이게 좀 수준 차이. 그러게, 여기서. 바흐의 난 태조 왕건. 훨씬 고급이시네요. 아니 근데 내용에 신경 안 쓸 수 있는. 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수준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저는 그 유튜브에 그거 있어요. 강성태 ASMR 중에 숲소리. 있어요. 예. 아, 저는 그거를 틀어놔요. 그 집중을 할 그것도 좋은 것 때는 그거를 틀어놓고 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막감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이제 철퇴를 대령하라 뭐 마구니가 끼었어. 막 누구 죽고 막. 기다려 써야지 막 이러고.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충분히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다음 질문이 태조 왕건이 그러니까 왕건을 보는 걸로.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정말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보통 석사 논문이 나오고 나서 그 논문의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냄비받침이 제일 냄비받침. 컵라면 뚜껑. 네. 그런 걸로 이제 그런 거 분기. 활용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이제 그런 거보다도 내용?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 가서 뭐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또 요약을 해서 논문 또 다른 소논문으로 발전을 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있었는지가 좀 궁금한 것 또 같아요. 황인영 선생님 먼저.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에서 그러니까 지필 과정 얘기할 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싶었는데 논문에서 빠지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2개 자료를 가지고 하려다 이제 하나만 가지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머지 하나의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로도 뭐 결과물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근데 이제 쓰는 과정에서 이게 내가 주제를 하나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제가 무슨 고정 불변의 어떤 것이 아니고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지필 과정 얘기할 때도 이제 쓰는 것보다 퇴고를 많이 하고 깎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깎아내는 과정에서 그게 그냥 깎아내면 땡이 아니라 그 깎아낸 것들이 나중에 내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계속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석사 논문 심사 받는 학기에 5월 달쯤에 이제 훈민정음학회라는 데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내용 자체는 석사 논문 쓴 내용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거였냐면 선행 연구에서는 언급이 거의 없었는데
그게 손으로 쓴 내용이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먹으로 지우고 옆에 고쳐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종이를 붙여서 이 내용 수정하거나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거를 영인본을 보면서 작업을 하니까 네. 그런 게 보였는데 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밖에 안 됐으면 논문에서 언급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논문 쓰던 도중에 3월쯤에 그 일본에 가서 현지에서 작업을 갔어요. 그래요? 논문 쓰는 도중에요. 여기에 나와 있던데. 그래서 근데 영인본은 흑백이기 때문에 네. 잘 안 보여요. 뭐 종이를 붙이고 이런 거는 볼 수가 실물을 봤을 때는 무슨 글자를 뭘로 고쳤는지가 잘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했더니 한 100여 곳 정도 고친 곳이 있었는데 100여 곳. 예, 그거를 정리해 보니까 뭐를 뭘로 고쳤다. 그게 약간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를 뭐 A로 적었다가 B로 고쳤는데 네. B를 A로 고친 경우는 없더라. 그런 식의 패턴이 발견이 돼서 그거는 석사 논문에 다 포함시키기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제외하고 이제 그 5월달에 발표를 하고 이제 석사 논문을 내고 나서 10월달에 이제 학술지에 투고를 했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현대국어랑 관련된 거라도 제가 선행연구를 찾아보고 문제의식을 확장시키다 보면 이게 딱 내 논문에 들어가는 거가 욕심이겠다. 좀 약간 딱 넘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은 버리지 말고 좀 이렇게 따로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날짜별로 보관한다는 것도 그런 백업이랑 이런 내 어떻게 변했나 이런 걸 기록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예전에 썼던 것 중에 이제 다시 뭐 문장을 뽑아서 여기서 이번에 다시 추가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따로 떼어내서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해서 나중에 그거랑 관련된 논문을 다시 쓴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가서 이제 저희가 남은 게 석사학위 논문 이제 다 얘기도 많이 나왔고 이제 종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석사 논문 이렇게 써야 돼 라기보다는 정말 갖추어야 할 덕목 또는 요건 뭐 이런 것들이나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석사 논문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석사 과정에 계신 선생님들께 이제 조심스럽게나마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게스트 선생님부터 먼저. 네. 위로와 배려의 가장 맞는 주제네요. 따뜻함을. 좀 부담 많이 주시고. 근데 덕목이나 요건을 제가 뭐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서 막 많이 다른 선생님들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자기가 알고 싶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썼으면 좋겠다. 어떤 분야든 간에 그게 제일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제를 정하거나 할 때 이제 이게 잘 될까? 이게 맞는 걸까? 근데 그거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군대 가기는 내가 군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군대를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해병대 캠프를 몇 번을 갔다 왔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 대박. 이유가. 네, 써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그 써보고 잘 안 되면 다른 주제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주제로 결국에는 밀어붙여서 쓸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걸로도 석사 논문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석사 논문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뭐 드리고 싶은 말이라고 하면은 너무 겁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일단 뭐 공부하면서 내가 대학원에 왜 왔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도 후배들한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학부 때 얘 공부 잘한다, 뭐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본 사람이 있겠어요? 다 뭐 그런 게 있고 내가 궁금한 게 있고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을 테니까 그거를 좀 상기해서 좀 내가 궁금한 내용을
알고 싶다. 음. 평가는 이 논문이 잘 썼다 못 썼다 이거는 남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남이 하는 거죠, 평가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썼다. 그러면 일단은 석사 논문으로서는 의의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박사 과정에 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너무 좋은 너무 좋은 말씀.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주옥 같은지. 네. 이거 뭐 같다고요? 주옥 같다. 이 말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주인공병 진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네. 또 선배님으로서 해주실 하고 싶은 말씀. 말씀이 예. 이미 뺏겨서? 농담이고요. 뭐 편집하고 다시 가요? 아니, 궁금한 건 사실 이런 거죠. 이제 허영 선생님한테 이제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걸 깨닫는 게 언제쯤 깨달으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허영 선생님 말씀에 너무나 동감을 하는 바인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속사람은 지금 안 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네. 충고를 듣는 입장이라면 네. 사실 모르잖아요. 아무 맞아요. 과연 들릴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군대 가면 이렇거든? 그러니까 네. 모르잖아. 아무 네. 자기가 경험해보지 모르죠. 않으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언제쯤 네. 이런 사실을 이제 혹시 서원 논문 쓰실 때 깨달으셨는지 아니면 박사 과정이 이제 좀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였을 때 깨달으셨는지. 쓸 땐 몰랐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이제 석사 논문 주제를 잡고 준비하던 약간 쭈구리 시절, 약간 두문불출에서 벗어나려던 시절에 네. 버스에서 우연히 이제 경희대에 계신 김모 선생님을 네. 만나게 됐어요. 네. 한참 선배시기도 하니까 이제 얘기하다가 뭐 논문을 썼니? 뭐 무슨 주제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근데 뭐 이제 약간 그분 특유의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걸 수도 있고 뭐 별 생각 큰 생각 안 하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는데 그거 뭐 송민 선생님이 다 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별로 그냥 지나가면서 하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는 되게 약간 여기 뭔가 이렇게 뜨거움을 그 통과 제리에서 이렇게 큰 다듬이 예, 그런 엄청난 큰 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정말 다 한 거 아닌가? 내가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무서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안 했네, 아무 얘기 안 했네, 할 얘기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는 이제 그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한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럼 이걸 내가 잘 정리해보자 이런 생각에 빠져서 쓰기에 급급했는데 나중에 박사과정 올라와서 후배들이 더 많이 생기고 이제 그 친구들이 고민하고 뭐 결국에는 그만두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그런 딱 한 가지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궁금한 거를 그렇죠. 내 주관을 가지고 좀 밀어붙이는 거를 석사 논문에서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허인영 선생님 말씀이 너무나 이제 맞는 말씀이고 사실 저도 그 말이 참 공감이 되는데 이걸 저도 깨달은 게 석사 논문 쓸 때는 잘 못 깨달았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석사 논문을 한번 실패를 해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실패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석사 논문은 뭐 10에 9번, 10에 9번 실패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실패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석사 논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네, 아니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라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준 신이 준 어떤 장치일 수도 있다. 아니면 대학원에서 만든 교묘한 장치일 수도 그런 있다. 관점에서 보면 정말 가장 안전한 실패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실패하라고 만들어 놓은 네. 거니까. 한번 겪어보라고 만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석사 논문을 집필하는 이제 후배들에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잘 써야 되고 뭔가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쓰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훈훈하게 예. 이진우 선생님 저요? 저는 사실 두 분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저는 사실 최근에 말이라도 하세요. 나쁘게 말할까요? 도전하세요.
최근에 되게 많이 느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저는 최근에 요즘 많이 되게 느끼고 있는데 전 되게 그래서 그 후배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자기가 재미를 느끼는 걸 해라 라고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이런 게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굉장히 괴롭잖아요. 근데 자기가 관심 있고 재밌어 하는 거를 하지를 않으면은 이거를 못 견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어쨌든 간에 힘든데 최소한 너가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거를 해라 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그 석사 논문을 지필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다 얘기하시는 거랑 관련되는 게 저도 돌이켜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원래 힘들고 그리고 이 연구자라고 하는 이 생활이나 이 말하자면 직업 이런 게 이거를 하는 게 맞는 사람은 많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극소수인 건데 그렇죠. 어떻게 맞아요. 보면 지금 대학원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인 것 같아서 아무리 석사 과정을 훌륭하다 하고 막 공부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석사 논문 쓸 때 자기가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이게 안 맞는 사람이랑 실제로 그래서 뭐 딱 아름답게 졸업하고 나간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전까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로 잡고 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그걸 다시 알게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도 들었고 그렇게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원래 잘 안 되는데 그거를 한번 이게 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제 만족감보다는 사실 아쉬움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 아쉬움을 가지고 박사 과정에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석사학위 논문, 그러니까 석사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박사 과정에 올라가는 순간 비교도 안 되는 먼 길이 펼쳐져 있는데 맞아요. 그것까지 할 수 있는지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기회잖아요. 네. 비교도 안 되는 먼 길. 비유가 그러니까 석사학위 논문 쓰는 건 그때 당면한 걸로는 정말 막막하고 가장 큰 문제겠지만 사실 졸업하고 박사과정 들어가는 게 훨씬 큰 그쵸. 선택의 맞아요. 기로인데 그걸 그냥 확인하는 걸로 삼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고 뭐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 재미 이야기를 제가 항상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은 박사 과정을 너무 우울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못 버티죠. 네,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 말을 많이 맞아. 하고 다녀요. 근데 또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 게 그 재미라는 게 막 항상 나는 행복해 이게 아니라 네, 그쵸. 그건 그렇죠. 아니죠. 저는 약간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1년에 한 순간 한 번 올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좀 그 형언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희열의 순간이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은데 뽕 맞았다 그러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뽕 맞았을 맞아요. 그거 하나 그 보고 순간 그걸 또 한 번 이제 굉장히 좋은 교육적인 이야기가 나오다가 뽕 맞는 기분 없으면 못해요. 그렇죠. 그건 맞죠.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있겠지만 한 번 맞은 사람은 없다고 네. 마치 아기가 처음 사탕을 묻는 순간처럼 신세계에 있고 그쵸. 네. 맞아요. 기분 너무 건전하네. 뽕. 사탕 이야기 나왔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뽕이라니. 자르려 그랬죠. 이피디님이 굉장히 당황해하시네. 지금 이 얘기가 저는 오히려 논문 얘기할 때보다 조금 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이 얘기일 줄 몰랐는데 아 진짜. 근데 너무너무 유익해. 그러니까 저 오히려 너무 좋은 제가 이야기. 배워가는 느낌. 저도. 사실 너무 좋은 이야기. 지금 시간 한계 때문에 그렇지 사실 얘기 나올 것 같으면은 더 할 수 있어요. 진짜. 맞아요. 한참 더 하죠. 2부 막한 이런 거 3부로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특집으로 뭐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주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한 것도 잘 한 것 같고 또 허인영 선생님을 모신 게 정말 신의 한 수. 아, 진짜. 그럼 네. 허인영 선생님 가장 적격한 적임자를 모신 게 아닌가.
아 이야기도 이렇게 재밌게 하실 줄 몰랐어요. 맞아요. 얘기야 뭐. 네. 아니 약간 주제 정하는 이야기 또 완전 폭 빠져가지고. 네. 진짜. 이런 얘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 공개죠. 그러니까요. 아니 들은 분들이 꽤 있죠. 아,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방송 타는 건 처음인 거죠. 근데 이게 따로 사석에서 말씀드린 분보다 청취자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항상 여쭤보는 유명한 게 사람이네. 게스트 허인현 선생님의 이제 앞으로 계획. 예. 네, 갑자기? 네 갑자기. 예. 가쁜 허. 네. 근데 다들 뭐 연구자들이 그렇듯이 계속 공부하고 논문 쓰고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직 자신이 별로 없고. 잠깐 그럼 벌써 마무리 단계인 건가요? 아니야. 이제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 시작 단계인데 아 이제 그 과정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뭐 잘 정리해서 논문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건강도 챙겨가면서 네. 다른 공부하시는 분들도 건강을 좀 잘 챙겨.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독서 논문 쓸 때 지금 이제 다른 학교에 가신 선배 한 분이 이제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연애고 세 번째가 공부다 이런 얘기. 어떻게 진리인데? 왜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진리예요, 진리. 근데 뭐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공부 논문 쓰다 보면은 챙기기 어려운데 맞아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노력이 저는 잘 못하지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학위 논문이 쓸 때 또 정말 건강 챙기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앞으로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마무리할까? 저희는 건강해야 되니까 술 마시러 갈까요 이제? 술을 마셔야 건강해.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앞으로 사석에서 자주 뵐 테니까 네, 그때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코끼리는 코끼리는 해야 돼, 이거? 아니. 해야 돼. 이비님의 선창. 진짜 가요? 네, 한번 해봅시다. 코끼리는 다시. 박자 어떻게 가야 돼요? 그걸 한번 해. 네. 코가 길다 아니면 한번 해. 코가 길다 이렇게 어떻게 뭐가 될까요, 이비님? 어떻게 할까요? 코가 한번. 한번 두 개 한번 해봅시다. 네, 두 버전 다 써보죠. 두 번은 나쁘다. 코가 길다. 근데 코끼리는 바로 나오면 코가 길다. 이렇게 한번 자. 네. 코끼리는 코가 길다. 박수. 두 번째 버전은 코가 길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안 하는 게 나을 그냥 처음에 한 개.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 자르는 거야.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대박이다. 아, 지금 현 진짜. 시간 11시.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